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부당하다며 명령을 거부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에 따라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려던 박 대령에게 이를 중단하라고 한 건 권한 없고 부당한 명령이고 이런 명령엔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첫 소식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 무죄 선고, 윤석열은 사형 선고.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 시민들이 입김을 뿜어내며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박 대령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상식적인가? 최상병 사망 이후 사건 조사 기록을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는 걸 중단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은 재작년 10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윗선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상병 관련 기록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해병대 사령관이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설령 권한이 있다 해도 수사 내용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보여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군검찰의 공소 이유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TV에 출연해 허위 사실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원 주위에는 박수와 함께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박 대령은 시민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무장한 경호처는 차벽을 세우고 이른바 면도날 철조망까지 두르며 관절을 요새화하고 있죠. 이렇게 피해자를 비호하는 경호처를 뚫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해 경찰이 수도권에 형사기동대는 물론 마약수사대까지 체포 경험이 많은 출동 가능 인력 총동원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를 압도하기 위해 일단 1,000명 가까운 인원에 대해선 동원 준비를 마쳤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오늘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북부와 남부 4곳 지방경찰청에 수사관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직폭력배 등 강력사건을 맡는 형사기동대, 간첩 혐의 피의자를 쫓는 안보수사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물론 마약수사대까지 출동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형사들은 전원 동원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공수처와 경찰은 약 80명가량, 200명 넘는 경호처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체포 경험이 풍부한 현장 경찰을 대거 투입해 경호처를 압도하겠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수도권 형사기동대 소속 경찰만 513명, 특별수사단 소속 120명에 다른 수사관들까지 더하면 출동 대상만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절을 방어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호처 인원의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서울 일선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은 물론 경찰 특공대 투입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은 경호원 26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경호처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누구인지 특정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체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체포 방해와 내란 가담 혐의를 동시에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은 내일 오전 10시 세 번째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종준 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뒤 공수처와 협의를 거쳐 윤 대통령 체포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수사는 물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면서 극렬 지지자들이 사수대까지 조직하고 나섰습니다. 공식 명칭은 반공청년단 예하 백골단이라고 합니다. 8, 90년대 민주화 시위를 무참히 폭력 진압했던 경찰 사복 체포조 이름을 가져다 붙인 건데요. 이들은 백골단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했는지 알고나 있는 걸까요?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헬멧을 쓴 건장한 남성 수십 명이 경호원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늘어섰습니다. 어젯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2030 MZ세대 대통령 결사 수호 집회입니다. 참석자들은 스스로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반공 청년단, 청년 백골단으로 명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관저 앞 길목을 지키고 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백골단, 8, 90년대 민주화 시위를 폭력으로 잔혹하게 진압한 사복경찰 체포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1991년 명지대 1학년 강경대 열사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했고 의문사안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시신을 강제로 뺏는 악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군사독재의 공포를 상징하는 이름을 달고 30년을 넘어 다시 나타난 백골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와 대통령에 대한 체포 행위가 국가를 비상사태로 만들 수 있고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위해 수사기관의 법 집행에 맞서겠다고 공개 선언한 겁니다.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같은 편으로서는 긍정적인 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백골단과 같은 어떤 전투력이 있는 부대가 적절할 것입니다. 이들은 민주노총 등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에 대항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20, 30대 직장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30여 명의 백골단은 친윤 시위대가 끌려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교육하는 조교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헬멧과 함께 무릎 보호대, 그리고 멸공봉으로 이름 붙인 건강봉을 갖추고 매일 관저 주변을 순찰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경선 기간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검찰 수사 보고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더 짙어졌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국민 담화로까지 부인했던 의혹이 결국 사실이었다는 게 또 들통난 겁니다. 먼저 김상훈 기자입니다. 창원지검이 지난해 9월 30일 강혜경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컴퓨터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없애라고 했던 명식 컴퓨터입니다. 검찰이 이 컴퓨터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사 보고서 제목은 피의자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검토, 강혜경 보관 PC입니다. 검찰이 2021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가 나눈 대화 캡처 사진 280개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도 나옵니다.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10월 21일 명 씨가 텔레그램으로 오늘 조사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책임당원 안심번호 5,044명 여론조사 결과 자료라며 PDF 파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 유지 부탁드린다 하자 윤 대통령이 그래요라고 답합니다. 명 씨가 보낸 보고서를 확인했더니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 간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 72.4%, 이재명 12.1%로 조사됐습니다. 명 씨는 잠시 뒤 이재명을 선택한 11%는 이중 당적자로 추정된다. 이게 최소 6만 명 정도라며 자신의 분석을 보냅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이놈들이 홍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명 씨는 맞다고 답합니다. 여기서 홍은 홍준표 후보로 보입니다. 명 씨는 김 여사와도 수시로 연락했습니다. 2021년 7월 3일 명 씨가 내일 공표 보도될 여론조사 자료라고 파일을 건네며 보안 유지를 부탁하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휴대폰 번호도 명 씨에게 알려주며 신뢰를 보였습니다. 석 달 뒤에는 김 여사가 큰일이다, 이러다 홍한테 뺏기는 게 아니냐, 홍이 1등은 안 되냐고 묻자 명 씨는 어렵다고 안심시키며 자체 조사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최소 4차례 받았다고 검찰은 확인했습니다. 이 중 3차례는 조작 정황이 드러난 여론조사로 의심됩니다. 윤석열이를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검찰은 윤석열 후보나 캠프의 정치 자금 자료에는 명 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으로 지급한 건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해외 순방 가는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 앞 계단에서 손 흔드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이동식 계단을 스텝카라고 하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이상해 보이는 논의 끝에 멀쩡한 대통령 전용기용 스텝카를 3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 하나 더 사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이고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 전용기 문 밖으로 나와 인사한 뒤 손을 잡고 스텝카, 이동식 계단을 내려옵니다. 줄곧 시선을 아래쪽에 고정하고 있던 윤 대통령은 불안한 듯 난간 손잡이를 잡기도 합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정면을 몇 차례나 고개를 들어 응시합니다. 이후 순방에서도 윤 대통령의 불안한 발걸음과 김 여사의 여유로운 표정은 반복됐습니다. 그래도 두 손은 항상 꼭 잡고 있습니다. 6m 높이의 계단에서 내려올 때 불안하면 두 사람이 각자 양쪽 손잡이를 잡으면 되지만 그러면 두 사람이 나란히 손을 잡은 채로 언론에 노출되긴 어렵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갑자기 공군에 스텝카 개조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고읍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접 지시에 따른 요구였습니다. 이 지시에 앞선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말 대통령의 충안고 선배 김용현 경호처장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이와 관련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는 처음엔 보조 난간을 설치해달라고 공군에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 달 후 이번엔 양쪽 손잡이 사이의 간격을 좁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부 1.8m, 하부 1.5m인 간격을 상부 1.2m, 하부 1.4m로 양쪽 손잡이 부분의 폭을 콕 집어 좁혀달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폭이 줄어들면 두 사람이 나란히 양쪽 난간을 잡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공군은 손잡이 간격을 줄이면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고 국제항공운송협회의 규정에도 어긋난다며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이런 요청은 역대 정권에선 그동안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시간이 주로 새벽이나 야간인데 눈,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 안전 위험이 제기돼 손잡이 너비를 줄이도록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텝카 개조는 계속 규정에 걸려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5월 국방부는 갑자기 스텝카를 하나 더 들여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존의 스텝카와 동일한 난간폭을 가진 제품이었습니다. 스텝카의 사용 연한은 14년, 지난 2017년 도입돼 사용 연한이 반밖에 지나지 않은 스텝카가 있는데 같은 것 하나를 더 산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지난 2001년 도입돼 방치되다시피 했던 지붕 있는 스텝카를 바꾸려는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여기에 드는 돈 2억 8천만 원을 올해 장비획 등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의 사유화와 사치성 예산농단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저열한 공적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3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 비슷한 스텝카를 하나 더 산다는 이상한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을 일으키면서 일단 중단됐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